성공 취업 엑스파일 안녕하세요. 이은입니다. 지난 시간에 자기소개서 작성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 스스로를 한번 잘 고민해 보시기를 당부드렸는데요. 어떻게 고민을 좀 해보셨나요? 킬러 콘텐츠는 많이 찾으셨나요? 그렇다면 오늘은 항목 분석과 그리고 실제적으로 어떻게 작성하면 좋을지 꼼꼼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지난 시간에 그 만다라트 툴과 수업 분석을 통해서 찾은 킬러 컨텐츠를 가지고 지금부터 자기소개서를 하나하나 항목별로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자기소개서 작성 시간인데요. 그중에서도 여러분들이 자기소개서의 항목을 잘 분석하셔야 되는데요. 입사 담당자, 채용 담당자가 궁금해하는 것이 무엇일까? 이 문항을 통해서 어떤 걸 궁금해서 어떤 이야기를 듣고 싶어서 이 문항을 제시했을까? 이런 부분들을 고민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이 찾은 킬러 콘텐츠 다시 한번 기억해 보시고요. 이렇게 키워드별로 해서 여러분들 주요 내용 많이 작성하셨죠? 네, 예를 들면 리더십 캠프라는 프로젝트에 참가했었던 경험도 좋고요. 혹은 학생회 활동 많이들 하시죠. 봉사활동 좋습니다. 공모전, 그 밖에 저소득층 아이들을 위한 교육 봉사 이런 것들도 아주 많은 카테고리가 될 수 있으니까요. 키워드별로 잘 작성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리더십 캠프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작성을 하신다면 주요 내용은 이런 식으로 정리해 보세요. 네, 이 캠프는 정부기관 주도 프로젝트고 1년간 학교 대표로 선발돼서 참여했습니다. 그리고 어학능력과 학과 성적이 아주 중요한 선발 요인이었네요. 자, 월 1회마다 미션을 수행했는데요. 타 학교 학생들하고 같이 하면서 팀장으로 협업과 커뮤니케이션을 경험했습니다. 팀원 간의 의견 조율해야 되는 일도 있었겠죠. 자, 갈등도 있었고, 자, 최종 미션 후에는 우수상을 수상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상세하게 적었죠. 네, 이 이야기, 킬러 콘텐츠만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사실 항목별로 다 대처하실 수가 있습니다. 면접도 마찬가지인데요. 자, 리더십 캠프라는 키워드만 가지고 면접 보실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어떤 질문에든 내가 말해야 되겠다라는 킬러 콘텐츠를 갖고 대답하시는 건데요. 자, 이런 질문 하시겠죠. 누구누구 학생의 장점은 뭔가요? 하시면 네, 저는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뛰어나다고 생각합니다. 이야기해 놓으시고 제가 리더십 캠프에 참가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는 정부 주도 프로젝트였고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선발이 돼서 참가를 했습니다. 학생들과 커뮤니케이션 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갈등을 잘 조율하고 팀장으로서의 역할을 잘 했는데요. 그래서 결국 저는 최종 미션에서 우수상을 받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실 수 있겠죠. 자, 두 번째 질문 갑니다. 여러분 조직 생활할 때 했던 경험 있으신가요? 물어봤습니다. 자, 그러면 얘기할 수 있죠. 네, 저는 타 학교 학생들과 협업하는 조직 생활을 경험한 적이 있는데요. 라고 하면서 리더십 캠프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본인의 장점 부각하시면 되겠고요. 자, 세 번째로 살면서 참 어려웠던 경험 있으신가요? 질문에도 답할 수 있습니다. 네, 저는 각자 성향이 다른 사람들의 그 의견을 하나로 모으는 것이 참 어렵다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제가 리더십 캠프에 참가한 적이 있었습니다. 하시면서 또 이야기하실 수 있죠. 네, 학창 시절 어떤 경험했어요? 가장 기억에 남는 거 있으세요? 물어봐요. 그러면 또 리더십 캠프 얘기하시면 돼요. 네, 이렇게 킬러 콘텐츠가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면접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다 각각 적어 놓으시면요. 그 면접 질문이 꼬이는 순간 내 답변도 생각이 안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임하실 때는 내가 정말 자기소개서 혹은 면접에서 꼭 어필해야 되는 키워드, 나만의 스토리, 킬러 콘텐츠를 미리 선정해 놓고 우선순위로 갖고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례가 탄탄하게 만들어지면 어떤 질문에도 연결지어서 답변하실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한번 기억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자소서 기본 항목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은 지원 동기, 장단점, 학창 시절, 입사 후 포부 이 네 가지를 꼭 물어보고요. 이 네 가지를 조금 형태를 바꾸어서 기업별로 제시합니다. 앞서서 강의에도 말씀드렸지만 지원 동기라는 항목을 가지고도 길게 문장으로 늘려서 말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학창시절이라고 키워드만 제시하는 기업이 있는가 하면 조금 더 긴 문장으로 꼬아서 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큰 골자는 여러분 이 네 가지다라고 생각하시면 훨씬 쉽게 접근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이 네 가지 항목을 그리고 이 이후에 또 접할 수 있는 항목들을 면접관들, 입사 담당자들은 왜 물어볼까? 이 부분에 집중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지원 동기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 본인의 회사 선택 기준은 무엇이며 땡땡땡 기업이 그 기준에 적합한 이유 이런 식으로 나오기도 하고요. 우리 회사가 아니면 안 되는 이유 그리고 직무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 뭐 이렇게도 출제가 됩니다. 학창 시절도요 다양한 방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요. 예를 들어 지금껏 살아오면서 가장 적극적으로 임해본 경험이 있다면 어떤 것이고 그 경험으로 얻은 본인의 변화, 생각을 기술하시오 이렇게 길게 나오기도 합니다. 장단점도요. 장점과 단점을 쓰시오라고 제시하는 기업도 있는가 하면 본인의 장단점과 입사 후 장점은 어떻게 활용될 것인지 한번 기술해봐라 이렇게도 나오고요. 비전과 포부도 10년 동안 회사 생활의 시나리오와 그것을 추구하는 이유에 대해서 기술하시오 이런 식으로 형태를 다 바꾸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그 문장을 보시면서 아 이건 학창 시절을 물어보는 거구나. 이건 지원 동기를 묻는 질문이네. 이런 것들을 센스 있게 파악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앞서서 말씀드린 네 가지 지원 동기, 장단점, 학창 시절, 입사 후 포부 이건 정말 무기로 장착하고 계셔야 하는 여러분들의 자소서 내용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바뀌어진 내용들로 우리가 한번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지원 동기 부분인데요. 지원 동기 부분에서 학생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 중에 하나가 직무에 대한 지원 동기는 분명히 있는데요. 그 회사 이야기가 좀 빠져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사 담당자의 경우에는 사실 이 부분이 제일 궁금하거든요. 왜 우리 회사일까? 이 학생 굉장히 뛰어난데, 이 지원자가 뛰어난데 왜 꼭 우리 회사에 오고 싶을까? 이런 궁금증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지원 동기 부분에서 직무에 대한 관심뿐만 아니라 그 회사에 대한 관심도 담아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직무에 대한 동기 플러스 기업에 대한 동기 모두 작성하시면서요. 직무에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를 적으셔도 좋고요. 혹은 학창 시절에 관련된 경험 있죠. 그 경험 중에서도 특히 직무와 관련된 경험들 있죠. 예를 들어 서비스직에 지원한다라고 했을 때 가장 좋은 경험은 서비스직이 될 수 있습니다. 서비스직에 실제로 아르바이트를 했던 경험이라든가 혹은 뭔가 판매를 해봤던 경험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학창시절 경험으로 찾아내면 참 좋겠죠. 근데 꼭 연결이 되지 않더라도 도움을 줄 수 있는 역량들을 찾아내시는 것도 방법이 됩니다. 예를 들어 나는 한 번도 서비스직을 경험해보진 않았는데 라고 하신다면 대인관계에서의 경험이라든가 학창시절에 뭐 친구들과 혹은 다른 학교 학생들과 함께 했던 경험들 이런 것들 대인관계 기술을 하시면 또 연관이 될 수 있을 거고요. 자, 그다음에 기업의 현재 상황을 파악하시고 본인이 할 수 있는 역할을 분명하게 알고 있다라는 점을 어필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기업에서 집중하고 있는 사업이 무엇인지 그리고 마케팅 부분에서 특히 신경 쓰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 직무에 따라서 또 집중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본인의 생각을 어필하시면서 본인의 역량이 그 사업에 어떤 도움이 될 수 있을지를 기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기업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는 지원자가 특히 유리한 항목이 바로 지원 동기입니다. 기업에 대한 공부를 많이 하셔야 되겠죠? 네, 아주 쉽게는 그 기업과 관련된 뉴스를 살펴보시는 것도 있겠고요. 관련된 사이트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업에 대해서 아주 명확하게 알고 가셔야 여러분들이 지원 동기 부분도 쉽게 작성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네, 두 번째는 장단점인데요. 이 부분에서 여러분의 역량을 최대한 드러내시는 게 좋습니다. 앞서서 여러분들께 제시해드렸던 마인드맵 기억나시죠? 마인드맵에서도 장점 파트를 꼭 작성을 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수많은 장점들 가운데에서 이것도 자랑하고 싶고 저것도 자랑하고 싶은 장점이겠지만 크게 한두 가지만 압축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이야기도 하고 싶지만요.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를 나열식으로 이야기하시게 되면 정말 큰 장점이 뭔지 드러나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선순위 하나, 두 가지 정도만
이야기를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성실하다라는 장점이 있고요. 계획적이다라는 장점이 있고요. 저는 아이디어가 좀 많은 편입니다 라는 장점을 가지고 계실 수 있습니다. 자, 세 가지 장점 가운데에서 다 쓰고 싶지만 세 가지를 나열하게 되면 장점이 이것도 그렇고 저것도 그렇고 굉장히 장황한 설명이 되기 마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때에는 여러분의 직무와 연결지어서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홍보 파트에 지원한다라고 가정해 볼게요. 자, 그렇다면 홍보 마케팅 담당자가 성실합니다. 네, 좋은 장점 될 수 있죠. 자, 홍보 담당자가 계획적이에요. 좋은 장점 될 수 있죠. 네, 홍보 담당자가 아이디어가 굉장히 많습니다. 또 좋은 장점이 될 수 있어요. 세 가지 모두 다 그 담당자 홍보 직무에 관해서는 아주 큰 장점이 될 수 있는데요. 이 가운데에서 가장 또 연결되는 장점이 뭔가라는 거예요. 뭘까요? 다 좋은 장점이지만 특히 아이디어가 많으면 더 좋지 않을까요? 네, 이런 식으로 내 장점을 쭉 나열해 봤을 때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가장 연결되는 가장 좋은 장점을 선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한 가지에서 두 가지로 압축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내용을 가지고 이제는 나열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와 관련된 사례를 언급해 주시는 게 더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아이디어가 많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그랬던 근거가 있으세요? 이런 질문 할 수 있겠죠. 언제 그랬었는데요? 이런 질문 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저의 장점은 아이디어가 아주 풍부하다라는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셨으면 그와 관련된 경험이나 사례를 반드시 추가적으로 작성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자기소개서에서는 나열식의 작성보다는 한두 가지 키워드를 가지고 그걸 중심적으로 내세울 수 있는 경험과 사례를 위주로 작성해야 된다. 아마 여러분들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자, 그럼 단점 한번 볼까요? 단점 같은 경우에도 한번 쭉 나열해 보세요. 자기소개서에 꼭 적지 않을 거니까요. 아주 진실하게 본인의 단점을 나열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나열을 하셨다면 이번에는 장점과 다르게 어떻게 하셔야 될까요? 네, 그 직무를 수행하는데 정말 치명적이지 않은지를 고민하셔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저는 잠이 많습니다. 자, 두 번째, 소심해서 상대방과 대화 나누는 것이 좀 어렵습니다. 세 번째, 어떤 결정을 빨리 내리지를 못합니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을 것 같아요. 자, 예를 들어서 많은 사람을 상대해야 하는 직업에 지원을 한다라고 그 직무에 지원을 한다라고 한다면 1번과 2번과 3번 중에서 뭐가 가장 치명적일까요? 당연히 2번이겠죠. 네, 소심해서 상대방과 대화를 못 나눕니다. 이런 장점을 여실히 드러내면 아주 크게 마이너스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점 같은 경우에도요, 여러분들이 쭉 나열해 보시고 이번에는 장점과 다르게 가장 관련이 없는 것들을 체크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그 내용을 가지고 장점처럼 구체적인 사례를 덧붙여야 할까요? 네, 그러지는 않으셔도 됩니다. 단점은 제가 이러이러한 부분들이 조금 부족합니다 라고 진솔하게 작성하시거나 거기에 덧붙여서 이러이러한 부분이 부족해서 이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도를 기술해 주시면 됩니다. 자, 간혹 여러분의 자소서에서 발견할 수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저는 이러이러한 단점이 있는데요. 이러이러한 장점으로 승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자, 그건 본인의 생각입니다. 네, 여러분들 스스로가 평가를 스스로 하시기보다는 객관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 단점을 이야기할 때는요, 있는 그대로 진솔하게 인정하시되 그거에 대해서 본인 스스로가 평가를 스스로 내리면서 뭔가 장점으로 승화시키는 무리수를 두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단점은 치명적이지 않아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다시 한번 장단점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 항목, 학창시절의 경험입니다. 마찬가지로 한두 가지만 작성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 학창시절의 경험 굉장히 많은 친구들을 보면 10가지도 넘는 프로젝트, 공모전, 대회 활동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 다 작성하시고 싶으실 거예요. 하나하나 다 소중하니까요. 그렇지만 여러분 과감히 생략하셔야 됩니다. 한두 가지만 또 선정을 하세요. 자, 어디와 맞춰서요? 직무에 연결해서요. 네, 직무와 연결하거나 혹은 기업의 인재상이 있습니다. 어떤 기업에서 가치관, 어떤 부분들을 중시하는지, 어떤 인재상을 갖고 있는지 미리 공부를 해 놓으셔서 여러분의 경험 속에서 그 인재상과 연결 지을 수 있는 게 있다면 그걸 중심으로 작성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인재상 혹은 기업의 가치관 혹은 직무와 가장 관련 있는 경험을 가지고 작성하시는 게 포인트입니다. 네, 학창 시절의 경험과 같은 내용은요.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나열하실 때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프로세스로 한번 작성해 보세요. 우선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요.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이겁니다. 그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행동했는지 이 부분이 입사 담당자들은 가장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이 상황에서 나는 이렇게 행동을 했고요. 그 결과 어떻게 성취할 수 있었습니다. 어떤 내용으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프로세스를 상황, 행동, 결과 이 세 단계로 반드시 작성해 주셔야 합니다. 간혹 여러분들이 상황과 결과만 나열하고요. 그 안에서의 여러분의 역할이라든지 여러분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임했는지 그 부분이 부족한 경우들을 많이 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행동, 어떤 역할을 했는지 그 부분을 조금 더 집중적으로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은 비전과 포부인데요. 자, 비전과 포부에는 여러분 스스로가 그 회사에 입사해서 또 근무하면서 여러분 스스로에게 좋은 비전과 포부도 중요합니다만 기업 입장에서 좋은 내용도 있어야 됩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여러분들에게 매달 월급을 주실 거고요. 기업의 핵심 기술을 공유하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전에 있어서도 여러분 스스로만 좋은 것이 아니라 기업에 어떤 역할을 해낼 수 있을지, 말 그대로 우리 회사에 얼마나 벌어다 줄 수 있을지 이 부분을 보는 거기 때문에요. 여러분들 두 가지의 관점으로 작성하시는 게 가장 좋고요. 그 다음에 단기적인 계획과 장기적인 계획으로 좀 나눠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입사해서 한 5년 차까지는 이런 계획이 있고요. 10년, 20년 뒤에는 이런 모습으로 발전하고 싶습니다. 라는 계획을 세워보시는 거예요. 이 부분은 자소서를 작성해야 되기 때문에 꼭 해야 되는 부분이라기보다는 여러분의 인생을 두고 봤을 때도 5년 뒤, 그리고 10년 뒤, 20년 뒤를 좀 머릿속에 그려가시면서 지원하시는 게 좋겠죠. 네, 요즘 신입사원들의 조기 퇴사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고민들이 많이 없기 때문에 더 많은 것 같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조금 더 부각시켜 주신다면 우리 회사에 도움을 주면서도 우리 회사와 같이 발전할 수 있는 인재구나라는 인식을 심어주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신이 중요시하는 인생의 가치관과 연결해 주세요. 너무 어렵다라고 한다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키워드를 먼저 떠올려 보십시오. 나는 좀 명예로운 사람이 되는 것이 내 인생의 목표다라고 하시면 명예와 관련된 이야기를 진솔하게 기술하셔도 되겠고요. 나는 직장 생활을 하면서 또 가정 내에서의 행복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하시면 그 부분을 같이 작성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전문성, 직무에 관해서 국내에서는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전문성을 갖춘 인재로 발전하겠다. 이러한 당찬 포부가 있으시다면 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상세히 기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비전과 포부 부분은 여러분 첫째, 둘째, 셋째 이런 식으로 좀 레이블링 하셔서 작성하시는 것도 방법이 되실 수가 있을 거예요. 네. 자, 다음으로는 자기소개 작성의 실전입니다. 반드시 여러분들이 체크하셔야 되는 체크리스트들을 몇 가지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쭉 자기소개서를 어느 정도 작성하셨다면 이러한 실수는 없는지 또 이런 부분은 고려했는지 한 번씩 검토하시면서 이 내용을 접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두 괄씩 결론부터 말하는 겁니다. 이미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거예요. 자, 자소서를 제가 검색창에 쳐봤더니 연관 검색어가 두 괄씩이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귀에 못이 박히게 들으셨을 겁니다. 왜 두 괄씩으로 작성을 해야 할까요? 네, 두 괄씩은 결론부터 말하고 그 다음에 사례와 근거를 뒷받침하는 방식입니다.
반대로는 미괄식인데요. 미괄식은 결론이 맨 나중에 나오는 방식입니다. 각각의 차이점이 있는데요. 미괄식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그 K-팝 스타와 같은 오디션 프로그램을 생각해 보시면요. 심사위원들이 항상 이 미괄식의 표현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지원자가 잘했는지 못했는지 맨 마지막에 이야기하고요. 처음에는 항상 저는 저분을 보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라고 하면서 뭔가 묘한 이야기들로 긴장감을 줍니다. 그래서 결국 저는 합격 드리겠습니다 하고 끝맺음을 하죠. 이게 바로 미괄식인데요. 미괄식으로 글을 작성할 경우에 장점은요. 긴장감을 줍니다. 네, 어떤 내용이 나올까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긴장감을 줍니다만 반대로 생각해 볼게요. 입사 담당자를 긴장시킬 필요가 있을까요? 네, 결론부터 듣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반대인 두괄식으로 표현하시는 게 좋습니다. 결론부터 말하고 그와 관련된 사례 근거를 뒷받침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네, 질문이 학창시절 가장 기억에 남는 활동은? 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학생 같은 경우에는 저는 평소에 학창시절 다양한 경험을 했습니다. 학교 신문사 기자활동을 하면서 쭉 했고 학생의 임원진도 했고요. 뭐 여러 가지 다양한 경험도 하고 보니까요. 국토대장정에 참여했던 게 가장 기억에 남네요. 라고 하면서 맨 마지막에 가장 기억에 남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심 내용이 잘 들어오지 않는 것도 있죠. 네, 이런 경우에는 두괄식으로 바꾸어서 네, 저는 대학교 3학년 때 국토대장정에 참가했던 것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이렇게 시작하셔서 각 지역의 대학생들이 모여서 서울에서 출발해 쭉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네, 어떠세요? 훨씬 더 간결하고 보기 좋죠. 그래서 결론부터 말하는 두괄식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추상적인 표현 많이 쓰시고 계신데요. 추상적인 표현을 구체적인 표현으로 바꿔주세요. 예를 들어 이런 표현 참 많습니다. 글로벌한 인재가 되어서 최고의 노력을 다하여 이 회사에 꼭 필요한 초일류 기업이 될 수 있도록 혹은 끊임없이 연구하고 발전하는 이렇게 뭔가 추상적인 표현이 많아져 버리면 네, 그냥 다른 지원자의 자소서와 차별화되는 점이 없겠죠. 왜냐하면 이 내용은 모든 지원자가 갖고 있는 내용이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추상적인 표현보다는 어떻게 할 건지 구체적인 내용들이 더 들어가 주는 게 좋습니다. 자, 최고의 노력을 다한다고 했는데 어떤 노력을 할 건지 구체적으로 궁금하시겠죠. 면접에 불러서 물어봐 주시면 참 좋겠는데요. 그렇지 못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상세한 부분까지 다 기술해 주셔야 합니다. 자, 이 회사에 꼭 필요한, 이 회사가 필요한 인재는 뭔데요? 그리고 나는 어떻게 필요한데요? 이런 부분이 빠져 있다면 추상적인 이야기밖에 되지 않습니다. 자, 글로벌한 인재 좋습니다만 네, 글로벌한 인재 중에서도 특히 어떤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지 자, 어떻게라는 것을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세 번째 가르치거나 정의 내리지 않기입니다. 자, 어디선가 긁어온 내용들 많이 보이는데요. 그 직무에 대해서 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나요, 선생님? 이렇게 이야기하시고 계신데요. 그 담당자가 보기에는 어느 홈페이지 어느 부분에서 조금 베껴왔구나 다 보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내용을 정의 내리는 부분 많이 생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뭔가 가르치듯이 하는 말들 있죠. 예를 들어 이 산업 분야에 대해서 내 의견을 제시하시는 건 좋습니다만 그게 과해진다면 지금 뭐가 문제인데 저는 여기서 뭘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뭔가 입사 담당자들을 가르치거나 뭔가 정의 내리는 내용들 배제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시대가 빠르게 변화하고 그에 따라 방송 환경 또한 빠르게 변화하고 있지만 아직 많은 방송사가 틀을 깨지 못하고 기존의 방식만을 고집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뭔가 부정적으로 언급하는 순간 본인의 포부나 어떤 직무에 대한 고민이 느껴집니다만 네, 조금 예의 없어 보일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겸손한 표현들로 다 바꿔서 해주시고요. 그리고 이미 입사 담당자들이 알고 있을 만한 내용을 정의 내리시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글자 수가 한정적이잖아요. 내 이야기를 하기도 바쁩니다. 다시 한번 기억해 주시고요.
자, 나열식보다는 우선순위 위주. 제가 우선순위 계속 강조하고 있죠. 장점과 단점 이야기할 때도 저는 이런 것도 장점이고요. 이것도 장점이고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하면서 제가 최대는 한 6개 정도의 장점을 나열한 친구까지 봤습니다. 네, 그런 경우에는 그 6가지 중에서 뭐가 가장 큰 장점일까 의구심이 들어요. 그리고 본인을 잘 알고 있는 거긴 한가? 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나열식으로 하나씩 다 말하고 싶더라도 그중에서 우선순위를 정하셔서 근거와 사례를 위주로 구체적으로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기타 꼭 체크해야 할 것들 단문으로 짧고 간결하게 아시죠? 글자 수가 많기 때문에 문장이 길어지면 잘 읽히지 않습니다. 자, 저는 계속 반복하지 마세요. 네, 자기소개서기 때문에 본인의 이야기인 거 잘 알고 있습니다. 네, 조금 생략해서 작성해 주시고요. 자, 같은 단어가 지나치게 반복되지 않는지 체크하십시오. AI 채용 시스템에 의해서 걸러지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복적인 단어 있는지 체크 한번 해보시고요. 가장 중요하게는 주어와 서술어가 일치하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어와 서술어가 일치하지 않으면 내용이 굉장히 애매모호해집니다. 그리고 이 친구 평소에 책을 읽지 않는구나라는 게 여실히 드러나기 때문에 그 문장을 다시 한번 명쾌하게 다듬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다른 자소서를 베끼거나 복사 붙이기 하지 말 것. 이제 채용 담당자들 다 압니다. 여러분들 한 땀 한 땀 정성 들여서 본인 이야기를 써주십시오. 자, 뭐뭐 할 것 같다, 뭐뭐 할지 모릅니다. 이런 애매한 표현들은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결하면서도 여러분의 의견이 분명하게 드러나게 이야기해 주시고요. 글자 수에 맞는 분량으로 작성해 주시는데요. 예를 들어서 1000자를 작성해야 된다. 1000자 이내라고 쓰여 있으면 몇 자를 써야 될까요? 네, 너무 800자 초반이라든가 700자 후반 이렇게 써버리면 성의 없어 보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1000자 이내라고 쓰여졌다면 최소 950자 이상은 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야기 많이 좀 추려내실 수 있는 앞서서 제가 강의에서 말씀드린 여러분의 킬러 컨텐츠 찾아내시면 쉽게 작성하실 수 있겠습니다. 글자 수가 적은 자소서가 더 작성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카테고리를 명확하게 하셔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네, 취업준비생의 60.8%가 자소서를 써봤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소설, 네, 자기소개서가 아닌 소설을 쓰고 있다는 얘기인데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네, 제가 많은 학생들을 만나보면서도 느끼는 것이 가장 마음을 울리는 자소서는요, 본인 이야기를 충실히 담아낸 자소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서서 했던 강의와 이번 강의를 잘 참고하셔서 여러분들 멋진 자소서를 완성하시기 바랍니다.